승무패 7회차 현미경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사스올로 대 토리노의 경기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사스올로의 단통 승리, 역배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부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일부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경기력과 전반적인 팀의 조직력 그리고 수비력을 놓고 보면 원정팀 토리노가 더 강해 보이는 매치이지만 변수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직전 라운드에서 토리노가 살레르니 상대로 홈 경기를 가진 통계인데 당시에 토리노가 점유율을 67%나 가져가면서 슈팅을 13개나 때렸지만 최하위 살레르니를 상대로 0대0 무승부에 그쳤던 토리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살레르니가 사스올로보다도 실점이 많은 팀인데 그런 살레르니를 상대로도 홈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다는 것은 토리노가 여전히 골 결정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양 팀의 오픈 플레이 골 결정력을 비교해 보면 이 사스올로의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이 17.75골, 실제 득점이 19골인데 이 토리노는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이 15.48골, 실제 득점은 15골로 오히려 사스올로보다 오픈플레이 득점이 4골이 적은 토리노이기 때문에 이 공격력은 사스올로가 전혀 토리노 상대로 밀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포 측면 공격수 베라르디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이 사스올로 특유의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지만 이 사스올로 팀 컬러상 언제든 홈에서 고점 경기력이 나오면 강팀들을 곤욕스럽게 만드는 도깨비 경기력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스올로가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다이렉트 공격 횟수가 3번째로 많은 팀이고 기본적으로 롱볼과 역습 공격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전방 압박을 병행하는 팀 컬러이기 때문에 이 수비 뒷공간 노출에 따른 역습 실점이 적지 않은 팀이고 올 시즌 원정에서는 토리노가 특유의 짠물 수비도 흔들리면서 실점이 홈보다 2배 이상 증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토리노의 핵심 중앙 수비수인 이 부온 조르노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됐는데 이 선수가 제공권 그리고 세트피스 한 방을 갖춘 중앙 수비이기 때문에 이 토리노 입장으로서는 부온 조르노 선수의 공백까지 느껴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토리노의 골 결정력 난조와 원정에서의 수비 기복 등을 고려한다면 사스올로 특유의 고점 경기력이 나와준다면 의외의 사스올로 승리도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반적인 팀의 조직력과 경기력 그리고 안정감을 고려하면 토리노의 승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고 무엇보다 사스올로라는 팀은 올 시즌 최다 실점 3등 불안한 수비력이 항상 문제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토리노가 골 결정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스올로의 떨어지는 수비력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토리노의 승리 가능성도 높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면서 저는 과감하게 사스올로의 단통 승리, 역배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웨스트햄 대 아스날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웨스트햄의 하락세를 고려하면 원정팀 아스날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 리스크가 꽤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올 시즌 웨스트햄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 축구에 2패를 당한 아스날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리그컵 웨스트햄 원정에서 1대3으로 패배를 당한 아스날이고 올 시즌 12월 리그 홈 경기에서도 웨스트햄 상대로 0대2로 패배를 당했던 아스날
아스날이기 때문에 최근에 웨스트햄이 아스날 상대로는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 축구를 통해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득점이 6골로 현재 두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앞방 라인 자체가 높은 팀이다 보니까 수비 뒷공간 리스크가 있는 팀이고, 자연스레 웨스트햄의 역습의 취약점을 드러낼 때가 상당히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성적과 경기력 기복이 심한 편이고,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원정 4경기에서는 1승 1무 2패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역시 아스날이 적지 않이 고전할 수밖에 없는 양팀의 전술 상성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제가 웨스트햄의 승리 대신에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웨스트햄도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좋지 못하고, 웨스트햄의 핵심 플레이메이커 파케타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파케타가 빠진 최근 4경기에서 2무 2패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경기 역시 파케타가 빠지게 된다면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 고무적인 것은 지난 12월 아스날 원정 2대0 승리 당시에 웨스트햄이 전반 33분 만에 파케타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도 아스날 원정에서 승리를 일궈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파케타 선수가 만약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웨스트햄 특유의 홈발이 나와준다면 이 경기 역시 아스날 천정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9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볼로냐 대 레체의 경기인데 볼로냐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승패로 가르면서 레체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AS 로마 다음으로 홈 어드밴티지, 홈발을 가장 많이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특유의 짠물 수비까지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홈 성적이 8승 2무 1패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레체는 원정 11경기에서 5무 6패로 승리가 없었을 정도로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상당히 심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볼로냐가 홈발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볼로냐는 직전 사스올로전에서 4골, AC 밀란 원정에서도 2골을 넣으면서 다소 부족했었던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다면 레체 역시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하다가 직전 홈 경기에서 강호 피오렌티나 상대로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레체 같은 경우에는 핵심 측면 공격수 반다 선수가 네이션스컵에서 돌아오면서 측면 공격력이 살아날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팀이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당시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체가 볼로냐 상대로 상당히 5대5의 경기 내용을 보여줬었고 오히려 기대 득점 면이나 슈팅 면에서 레체가 근소하게 앞섰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차전 맞대결 굉장히 팽팽했던 경기 내용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볼로냐 쪽 승리에 구매율 80% 이상 몰리면서 이번 회차 투표율 1등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과하게 몰린 느낌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맞대결 레츠가 보여준 경기 내용과 레체의 핵심 공격자들의 복귀 등을 고려한다면 은근히 이변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예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승패로 가르면서 레체 쪽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그래도 홈발을 세게 받는 볼로냐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몬차 대 엘라스의 경기인데 몬차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원정팀 엘라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핵심 자원들을 대거 이적을 시키면서 이 전력과 조직력이 상당히 약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엘라스라는 팀의 최대 강점은 현재 세리에 A에서 가장 뛰어난 제공권을 보여준다는 점인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핵심 자원들 이적에 따라서 엘라스 특유의 제공권도 약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엘라스에서 가장 뛰어난 제공권을 보여줬었던 2m 장신 공격수 주리치 선수가 다름 아닌 몬차로 이적이 됐고, 엘라스에서 두 번째로 뛰어난 제공권을 보여줬었던 히엔이라는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탈란타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엘라스 특유의 제공권이 상당히 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공권 18위로 높이의 약점이 있는 몬차로서는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군다나 엘라스에서 가장 뛰어난 제공권을 보여줬었던 공격수를 다름 아닌 몬차가 영입을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러한 점은 몬차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선수뿐만 아니라 엘라스는 최근에 공격수 시릴 논지를 비롯해서 미드필더 옹골라, 측면 수비수 도이그, 측면 수비수 파라오니 같이 핵심 자원들을 모두 나폴리, 그라나다, 사스올로, 이 피오렌티나로 이적을 시켰기 때문에 엘라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베스트 전력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엘라스에서 최근에 리그 2경기 1골 1도움으로 그나마 좋은 공격 지표를 보여줘서 던 미드필더 수술로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는 엘라스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엘라스가 선수들을 내보내고 몇 명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네덜란드 리그 시타르에서 데리고 온 노슬린이라는 공격수는 최근에 2경기 선발 출전을 해서 여전히 무득점에 그치고 있고, 그에 반해서 몬차는 엘라스에서 장신 공격수 주리치가 합류를 했고, 무엇보다 주전 골키퍼 디 그레고리오 선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또다시 신들린 선방쇼를 보여주고 있는 몬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몬차의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가 선방 확률 2등, 90분당 선방 1등, 득점 차단 1등을 보여주면서 현재 세리에 A에서 가장 뛰어난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골키퍼이고, 직전 우디네세전에서도 몬차의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가 선방 6개를 보여주면서 최고 평점을 기록을 하면서 0대0 무승부를 이끌었기 때문에 핵심 자원들이 대거 빠져나간 엘라스의 공격진으로는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가 버티고 있는 몬차의 골문을 쉽게 뚫어내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엘라스가 올 시즌 21골을 넣었는데 몬차로 이적을 한 주리치가 5골을 넣었고 나폴리로 이적을 한 논지가 6골을 넣었기 때문에 핵심 공격 원투펀치가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엘라스 특유의 빈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 핵심 자원들을 대거 이적시킨 엘라스가 세리에 A 최고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 몬차의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를 뚫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몬차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몬차 같은 경우에도 공격수 콜롬보 선수가 최근에 리그 10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지만, 이 콜롬보 선수가 마지막으로 득점을 했었던 경기가 다름 아닌 엘라스전이었고, 그 엘라스전에서 2골을 넣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귀신같이 콜롬보 선수가 엘라스 상대로 킬러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1번 경기는 몬차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 대 맨유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아스톤 빌라에 부임한 이후에 유독 맨유의 테나흐 감독 상대로 4경기 1승 3패, 최근에 3연패 열세에 빠져 있습니다. 양팀 모두 카운터어택 역습 공격이 날카로운 팀인데 역습 수비 면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유가 역습 실점이 5골로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큰 팀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스톤 빌라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술 상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아스톤 빌라가 최근에 맨유만 만나면 번번이 덜미가 잡히고 있는 천적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유가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5경기 4승 1무 무패 상승세를 타고 있고, 특히나 맨유의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다는 점 역시 이 빌라에게는 상당히 부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홈에서 극강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 홈에서 뉴캐슬, 첼시, 강팀 상대로 연이어서 패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의 빌라, 홈발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중 첼시와의 FA컵 경기까지 치른 빌라이기 때문에 이 체력 누수가 심한 상황이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체력 면에서도 맨유가 유리한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맨유라는 팀은 항상 잘 나가다가 믿을만 하면 통수를 치는 청개구리 면모가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이쯤에서 연승 행진이 한번 끊길 타이밍이라고 본다면 빌라의 홈발을 고려를 했을 때 팽팽한 무승부가 한번 나와줄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맨유가 분위기가 좋지만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5경기 1승 1무 3패 여전히 원정에서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의 팽팽한 전력을 고려한다면 단통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제노아 대 아탈란타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승패로 가르면서 제노아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로 빵꾸가 뚫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초안픽이 무승부이신 분들은 과감하게 무승부로 이변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원정팀 아탈란타의 우세가 그려지는 경기이지만 변수가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올 시즌 제노아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탈란타가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아탈란타에서 골을 넣었던 두 선수가 나란히 이번 경기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탈란타의 공격수 루크먼 선수가 최근에 네이션스컵 차출로 결장 중인데, 이 선수가 지난 제노아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탈란타는 최근에 루크먼 선수가 빠진 경기에서 5승 1무 무패를 기록을 하면서 사실상 루크먼 선수의 공백을 다른 공격수가 잘 메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이번에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 아탈란타의 미드필더 에데르송 같은 경우에도 지난 제노아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선수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탈란타 중원에 있어서 태클과 인터셉트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이 수비적인 역할 굉장히 중요한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수비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올 시즌 리그 5골까지 넣어주면서 결정력까지 보여주고 있는 미드필더 에데르송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번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는 것은 아탈란타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전력 누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난 제노아전 2대0 승리 당시에 득점을 기록했었던 두 선수가 빠지는 아탈란타라는 점에서 전력 누수가 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1차전 맞대결 통계인데 당시에 아탈란타가 점유율을 57%더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지만 슈팅 숫자를 보시면 아탈란타가 13개, 제노아가 15개로 오히려 제노아가 좀 더 많은 슈팅을 하면서 아탈란타 원정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제노아도 홈에서만큼은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 홈 성적에 비해서 원정에서 성적과 경기력 기복이 심한 아탈란타이고, 원정에서는 3승 2무 5패 승률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최근에 리그 원정 4경기에서는 2무 2패로 승리가 없었던 아탈란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세리에 8경기 3승 5무 무패, 무승부가 조금은 많지만 8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특히나 그 과정에서 유벤투스와의 홈경기 1대1 무승부, 인테르와의 홈경기 1대1 무승부를 거두는 등 아탈란타 이상의 강팀들을 상대로도 홈에서 무승부의 저력을 보여줬었던 제노아이기 때문에 홈에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
홈에서 4승 5무 2패, 원정에서의 3승 3무 6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노아가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세리에 A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하고 있는데, 아탈란타가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5골이 있었다는 점에서 만약에 제노아가 특유의 세트피스로 선제골을 넣고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제노아도 충분히 이변 결과를 연출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탈란타의 원정 기복과 지난 제노아전 1차전 맞대결에서 득점을 올렸던 핵심 자원 2명이 결장한다는 점, 제노아가 최근에 홈에서는 인테르, 유벤투스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도 무승부를 거둔 바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노아 쪽 이변픽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저는 승패로 가르지만 무패로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AC 밀란 대 나폴리의 경기인데 AC 밀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 AC 밀란의 우세가 그려지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팀의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인데 AC 밀란의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이 24.75, 나폴리의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이 24.64로 양팀이 거의 동일한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AC 밀란은 득점이 33골, 나폴리는 오픈 플레이 득점이 23골로 10골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오픈 플레이, 지공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AC 밀란이 나폴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트피스 면에서도 현재 AC 밀란은 세트피스 기대 득점 7.66골 대비 실제 득점이 8골로 준수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폴리는 세트피스 기대 득점 6.39골 대비 실제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상당히 저조한 세트피스 공격력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픈 플레이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AC 밀란이 나폴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오시멘 선수가 지속적으로 네이션스컵 차출로 결장 중이기 때문에 최전방 피니셔 부재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나폴리가 최근에 오시멘 선수가 네이션스컵 차출 로 결정이 됐었던 7경기 성적이 3승 2무 2패로 확실히 오시멘 선수의 공백이 많이 느껴지고 있는 나폴리이고, 특히나 7경기 중에서 4경기가 무득점 경기였을 정도로 오시멘 선수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아쉽게 작용을 하고 있는 나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최근에 밀란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지루 선수를 비롯해서 요비치, 하파엘, 레앙같이 핵심 공격자원들의 골 감각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폴리라는 팀은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카운터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5골로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역습 실점이 딱 한 골로 상당히 적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 나폴리에게는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폴리가 리그 원정 4경기에서 1무 3패로 원정에서 기복이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는 AC 밀란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은 높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나폴리 쪽 이변까지 염두에 두는 이유는 이 경기 양팀 모두 퇴장 변수를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레드카드가 무려 5장으로 이 세리에 A에서 가장 많은 레드카드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AC 밀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AC 밀란이 받은 레드카드 5장 중에서 홈에서는 딱 1장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홈에서 AC 밀란이 퇴장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이번 시즌 세리에 A에서 가장 많은 레드카드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AC 밀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폴리 역시 4장의 레드카드로 세리에에서 두 번째로 많은 레드카드를 받고 있는 데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독 AC 밀란 상대로 최근에 나폴리가 3경기 중에서 2경기가 나폴리 쪽에서 퇴장이 나왔기 때문에 나폴리 역시 이번 경기 퇴장 변수를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레드카드 변수를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번 경기 주심을 맡는 심판을 제가 살펴봤는데 이 다니엘레 도벨이라는 심판인데 이 심판이 올 시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리에 A에서 5개의 레드카드로 현재 가장 많은 레드카드를 뽑고 있는 심판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퇴장이 많이 나오는 두 팀의 맞대결 그리고 이번 시즌 세리에 A에서 가장 많은 레드카드를 뽑고 있는 주심이 이 경기를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 팀 모두 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양 팀 중에서 퇴장이 나오는 쪽은 경기를 상당히 그르칠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밀란의 골 결정력 우위와 홈발, 나폴리의 오시멘 결장에 따른 골 결정력 부족과 최근의 원정에서의 기복 등을 고려한다면 경기력적으로는 밀란 쪽의 우세가 그려지는 경기이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퇴장 변수가 발생이 된다면 양쪽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승부를 추천드리면서 14번 경기는 AC 밀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6억 5,900만원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7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